초가을의 햇살이 기울어져 거실 한쪽 벽을 비추고 있었다. 이상만은 침묵 속에서 오래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낼 것만 같았다. 은퇴한 지도 4년째였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그에게 집은 이제 너무나 조용하고 넓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큰며느리 윤소영의 목소리였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들렀다. 소영아. 왜 이리 자주 오니? 상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가운 듯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소영은 평소와 달리 집안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했다. 심지어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내려갔다. 아버님, 이 전기 포트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소영의 질문에 상마는 잠깐 멈칫했다. 글쎄, 한 몇 년 됐나? 왜? 그냥요. 안전한지 확인하려고요. 며칠 뒤에는 작은 며느리 김주희까지 함께 왔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주희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버님, 이 셔츠는 언제 사신 건가요?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주희가 상만의 옷장을 뒤지며 말했다. 겨울에 입을 더 따뜻한 옷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만은 며느리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뭔가 이상했다.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속삭임 속에서 낯선 단어를 포착했다. 요양, 케어,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큰아들, 내외가 함께 왔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시죠. 건강검진? 작년에 받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받아야죠.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는 동안 상마는 며느리들이 의사와 따로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연세가 있으시니 낙상 위험이 있고 혼자 계시면 정서적으로도 외로움이 클 것 같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엔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이죠. 의사의 말에 상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오니 예전에 없던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약통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려 있었다. 그날 밤 상마는 잠들지 못하고 침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불필요한 사람이 된 걸까? 혼잣말이 깊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녀라면 며느리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상마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소영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어딘지 진지했다. 아버님,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서류예요.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은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위임, 생활지원, 입소 조건이라는 단어들이 상만의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뭔 서류인가? 아버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결정된 것 같았다. 이제는 아버님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셔야죠. 상마는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짐은 많이 챙기지 마세요. 속옷이랑 세면도구, 평소에 입던 옷 몇 벌만 간단히요. 주희가 덧붙였다. 그날 밤 상마는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아내와 함께 만들어 온 모든 추억들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는 새벽까지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의 물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영과 주희가 함께 왔다. 상마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넣어두었다. 아내의 사진 한 장과 평소 아끼던 붓 몇 자루도 몰래 챙겼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상만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집은 이제 남의 집처럼 느껴졌다. 차에 탄 상만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 낯선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 요양원이 아닌데? 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조용하고 잘 가꿔진 단독주택이었다. 새로 조성된 듯한 정원과 하얀 대문, 그리고 현관 앞에는 어린아이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잠시만요. 여기가 맞나? 상만은 혼란스러워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손자 이진우와 손녀 이지우까지.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님, 오셨네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반기는 모습을 보고 상만은 완전히 당황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거실로 들어선 상만 앞에서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형님, 내외분과 저희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게 둘 수가 없어서 모두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거든요. 상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새로 산 큰 리클라이너 의자가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상만이 평소 좋아하던 다육식물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손녀 지우가 달려와서 상만의 손을 잡았다. 제가 커튼 고를 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파란색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2층 할아버지 방도 예쁘게 꾸몄어요. 그 순간 상만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짐이 되어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함께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녹놓아 울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어디 보낼 리가 있겠어요. 함께 사는 게 당연하죠.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을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소영이 직접 끓인 고등어 조림과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놓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족 식사였다. 손자 진우가 상만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그림을 가르치셨어요? 학생들이 할아버지 수업을 좋아했나요? 상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할아버지는 미술 선생님이었거든. 아주 유명했어. 학생들이 할아버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곤 했지.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우리 지우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그 순간 상만은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다시 느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밤이 되자 지우가 상만의 방으로 와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할아버지 잘 자요? 어린 손녀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상만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 행복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한 달이 지나자 상만은 이 집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어주며 손자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이 기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점심시간에는 진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다. 할아버지는 수학도 잘하세요? 미술 선생님이었지만 수학도 좀 했단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라디오를 들으며 사연을 읽어주기도 했다. 옛날 라디오 사연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경로당에 갈 때는 작은 아들이 운전해 주었고 돌아오면 며느리들이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해 두었다. 토요일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 나무 어떻게 그려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상만은 더 이상 자신이 가족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전해주는 할아버지가 되었으며 며느리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네. 당신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 상만이 말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집 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상만은 이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혼자만의 고요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